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자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걸 진짜로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National Council of Severe Autism이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하우징 커뮤니티 미팅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먹게 된 거는 너무 명확하죠. 저희 아이가 중증 장애인데 저희가 죽고 나면 갈 데가 없다. 물론 형이 있어요. 근데 형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동생한테 묶여서 자기 인생을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큰애한테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면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펌핑 되게, 하트가 더 뜨거워지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준 게 2주 전에 실화탐사대, 한국의 실화탐사대라고 있죠. 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난말개 아버님이 20대 중반쯤의 아들을 놓고 가야 되는 그 절절함이 방송을 탔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장애인 복지를 얘기를 해도 어느 certain 그 환경이 주어지면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아요. 미국도 굉장히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서비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미국 애들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lf Determination 자기결정 프로그램이라는 데도 제가 정기적으로 그 미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많은 미팅들을 가면서 서비스, 얼마나 내가 나라로부터 우리 아이를 위한 혜택을 받아낼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디다 보내줄까, 어디다 넣어놔야 될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눈 몇 분의 부모님들 중에, 이거 미국, 한국 부모님들 포함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는 걱정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관심을 끌어당기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남의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아이도 넣어야지. 남의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지금 딱 한 2분 정도가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의견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는 형제가 있어요. 오케이. 형제한테 줄 수도 있죠. 그 아이는 뭔 죄인가요? 그냥 언니, 오빠, 형을 케어해야 되든지, 아니면 언니, 오빠 입장에서 동생을 케어해야 되는 그 아이의 라이프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가정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해야 돼서 제가 굉장히 많은 리서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자들 혹은 하우징, 부동산업자, 시리 이런 관련된 사람들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계속 얘기하고요. 어제도 어떤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매니지먼트 이런 비즈니스를 도와주시는 분랑도 얘기를 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사고 런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적은 인원수였던 거예요. 6명 이하. 근데 6명 이상. 왜냐하면 이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아야 이들에게도 즐거움이 생기고 다양함도 보게 되죠. 제가 이 어티즘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단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가장 들여다보면서 준비하고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창살 없는 감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나중에 이런 거를 해도 그닥 다를 것 같진 않지만 다른 프로그램들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와이프랑 또 이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단 스태프들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명이 넘으면 더 하죠.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이라고 했을 때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곳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이 중증 장애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디서빌리티 때문에 멀리 나가질 못해. 거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산책도 하고 프레시 에어를 맞고 리프레시한 마인드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같은 빌딩에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특히 도시에 있는 시설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얘기했다죠.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제가 이 땅에 없었을 때 우리 아이가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 죽고 나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그 인생이지 그 아이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죽으면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을 모는 게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돈 문제죠. 내가 얼마큼의 돈을 들여서 이거를 만들어낼 것인가? 예요.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을까? 사실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거는 혹은 이런 건물을 짓거나 혹은 이런 공동시설을 만드는 거는 단순히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걸 움직이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랜트가 됐든 도네이션 기부금이 됐든 혹은 캐피럴 게인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에서 캐피럴 게인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근데 그런 운영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도 퀘션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단순히 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걸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가정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꿈꾸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최소 100억에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가 있어야 시작은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냥 몇십억 해요. 그런데 땅바닥에서 그라운드업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라운드업이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주정부나 카운티나 올 시티나의 어떤 그 펀드들이 어벨러블해서 디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준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폐 부모라 해서 모든 그 자폐 서비스 외에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보장 그 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공부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어덜트 레지던셜 패실리티를 런하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주정부에서 하는 시험을 패스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레디가 돼야 되고 어떤 이 프리페어링 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진 않아요. 일단 사람들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또 펀드 어베일러빌리티를 찾아서 그 펀드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혹은 오너로서 혹은 그걸 런할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그 소정의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단순히 건물만 사서 하면 되겠지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스태프 매니지먼트이죠. 인플로이 매니지먼트이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직원과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우리 그 중증의 자폐를 갖고 있고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물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 외에 사회적 장애가 없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고 영역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프가 매니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서치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은 동네에 뭐 들어오려면 주민공청회를 세게 합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어떤 변호사님하고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하는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님비라고 그래요. 님비. 그 not in my backyard.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커뮤니티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미국이라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혹은 한국에서처럼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밸류가 떨어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프로젝트가 우리 동네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발견한 거는 그 변호사님 얘기하면 주 정부가 지금 이런 공익시설에 대해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작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그 조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주택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공장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농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걸 조닝이라고 미국은 그러는데 조닝의 조건만 맞으면 스테이시 주정부가 허락을 해준대요. 그래서 조닝이 맞으면 근데 조닝이 아닌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설득과 싸움과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닝만 맞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반대해도 허락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긴 하지만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은 일이죠. 그러나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완전 세퍼레이션가 안 돼. 나는 이 동네와 나는 따로 된 어떤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고 독립적인 단체를 런을 하되 이 아이들도 이 성인들도 이 공동체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동네에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가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사실은 모슬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지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걸 같이 해나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펀드 리소스를 찾아야 되는 이 많은 과정들을 현재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벤츄얼리 제가 계속 광고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같은 많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편하게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실화탐사에 나왔던 그 아버님처럼 고민하는 이들이 없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에서의 단점은 또 그 가장 또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장애 가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이를 통해서 받는 베네핏이 좀 있습니다. 간병인 제도가 돈이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거기서 나오는 돈. 그 다음에 그 돈 외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받는 장애인 연금, 뭐, 많진 않아요. 800에서 인비트윈, 1000불, 어느 정도 그 인비트윈인데, 그거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이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시설에 보내버리면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연금은 아이한테 가는 거고 IHSS는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간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에게 넘어가게 되죠. IHS 돈은 왜냐하면 그 시설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2, 3천 불 받았던 뭐 몇천 불을 받았던 혹은 100불을 받았던 어떤 베네핏으로 내 이 가정이 생활에 영유가 되면 아이를 시설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장애아이가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제는 빨리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고 공부하고 계속 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물론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혹시 지나가다라도 보시면 댓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의견도 참고하고 어떤 그 같이 성장하고 같이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